자,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이 되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회로, 기기, 전자기학, 전력공학의 1타 4피가 되는 거죠. 어차피 들을 거 지금 보도록 하죠.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해서 식을 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L에 걸리는 전압은 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L dt분의 di라고 하는 식을 배워요. 예, 그래서 이 식이 될 것이고 이때 이 전압을 우리가 구할 때 그때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해서 얘를 렌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압을 만든다 해서 얘를 회로에서는 L에 걸리는 단자 전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얘를 다른 과목에서는 기전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 발생하는 기전력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 dt분의 d라고 하는 게 딱 보이면 아 미분이에요, 머리 아파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얘가 미분 기호가 될 건데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냐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로서 곱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분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주실 게 이 곱하기의 반대가 뭐죠? 나누기가 되는 거죠. 나눗셈. 나누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나누기는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1학년 때가 2학년 때가 기울기라는 걸 배워요. 기울기라는 걸 배워요.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요거는 쓰고 지울게요. 요거는 참고 라인입니다. 자, 이렇게 X축, Y축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여기가 이 지점이 2,3이래요. X축으로 2, Y축으로 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7,10이라고 하는 점을 줘요. 그래서 얘를 이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어버리면 얘가 기울어진 정도라고 해서 이것을 기울기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X축의 변화량, Y축의 변화량을 우리가 기울기 A라고 두는 거죠. 그래서 X축은 2에서 7만큼 변했으니까 5가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량은 7 빼기 2. 그래서 우리 수학생들이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면 5만큼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Y축의 변화량은 10에서 3만큼 변한 거니까 그래서 5분의 7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분의 7 얘를 뭐라고 합니까?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 방정식 구할 때 요 a를 기울기, b를 y절편이라고 해서 배웠어요. 지금 이거 하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인데 이렇게 직선은 기울기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x축의 변화량, y축의 변화량을 dx분의 dy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해서 배울 건데 이런 거는 직선으로 되는 거는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기 쉽겠지만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는 기울기는 그때마다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쓰는 것이 우리가 기울기는 미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분. 그래서 요거를 조금 공책에다가 조금 혹은 책에다가 좀 적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생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미적분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미적분학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다시 복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미적분을 그냥 계산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이거를 증명을 하거나 이해를 하는데 포커싱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성적 잘 나오는 애들 보면 요 미적분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던 애들이 같이 노는데 예. 걔만 학점이 잘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치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류할 때 보는데 직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기울기가 평평하니까 우리가 기울기가
이렇게 평평한 것은 기울기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전류의 기울기인데 직류일 때는 직류에서는 전류의 기울기가 0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얘가 I, dt분의 di가 한글로 표현하면 전류의 기울기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전류의 기울기가 0이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L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던 간에 L 곱하기 0은 뭐다? 0이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류일 때는 요 L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교류일 때는요. 교류가 지금 전류가 소문자 I로 쓰게 되면 이렇게 정연파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게 뭐 있다? 산 올라가듯이 산의 정상이면 기울기가 0이겠지만 그때까지는 가파르고 완만해지는 이러한 기울기를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류일 때는 기울기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류에서 얘를 이제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류일 때는 없던 녀석이 교류일 때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요 코일에다가 전류 흘리게 되면 전압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이나 기기나 그리고 전력공학에서 다시금 배울 겁니다. 근데 지금 미리 선빵을 하자고요. 항상 남자는 선빵 필승 아닙니까? 제가 강의하는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듣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때 교류 전류를 제가 이렇게 두겠습니다. 전류의 최대값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요 전류를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의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L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LDT분의 DI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부호 여기 방향은 신경 쓰지 말고 L DT분의 D에다가 요 I 대신에 요걸 대입을 할 거예요. IM에다가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여기는 t가 있는 부분을 미분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인 오메가 t에 t가 있으니까 이 사인을 미분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미분하고 상관없는 것은 이쪽에 L, IM이라고 보시고 이때 dt분의 d 여기는 배수니까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dt분의 d라고 해서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한다라고 봐주세요. 자, 그러면 그냥 이것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라고. 사인 미분 코사인. 지금 수학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냥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라는 것만 1차적 원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될 거니까 LIM에다가 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가 될 것이고 요 t 앞에 오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 따서 미는 미끄럼틀이라 생각해서 미끄러져서 이 t 앞에 있는 오메가가 앞으로 곱해집니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 오메가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저번 시간에 2장에서 오메가 LIM 여기에서 우리가 코사인은 사인보다 90도 앞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라고 제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인 앞에 있는 것은 무조건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누게 되면 오메가 li라고 해서 전류의 실효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를 극좌표로 쓸 수가 있으니까 90도. 그래서 제가 2장 중요하댔어요. 그래서 여기 L에 걸리는 전압, 요 전류를 흘려서 이 전압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페이저도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I에다가 각도 0도라고 볼 수가 있을 거니까 요거를 나타내게 되면 페이저도 전압과 전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류를 이렇게 보고 파란 색깔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수축이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있는 거죠. 전류 I는
크기가 i이고 위상은 0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로 L에 걸리는 전압은 요게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오메가 Li이고 이때 위상은 90도 앞서 있으니까 여기가 90도로 갈 거니까 요쪽 부분이 우리가 L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해서 얘를 오메가 Li 각도 90도라고 볼 수 있는데 90도면 딱 어디에? 허수축에 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허수축에 있으니까 허수축에는 뭘 붙인다? J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극좌표계를 직각좌표계로 바꾸게 되면 VL은 J 오메가 Li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L에 걸리는 전압의 실효값 그리고 얘는 전류의 실효값. 그러면 오hm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전압 하나, 전류 하나, 저항 성분 하나. 그래서 얘를 우리가 유도하는 성질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얘를 유도성 리액턴스 J 오메가 L이라고 해서 리액트라고 하는 게 반응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류를 넣어서 전압을 만들어냈으니까 전류를 넣어서 반응을 해서 전압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전압을 유도하는 성질이 있는 반응하는 녀석이라고 해서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도성 리액턴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얘를 이쪽으로 90도로 내려면 얘도 90도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L에 걸리는 전압을 이쪽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전류는 이쪽에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압보다 전류가 느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헷갈릴까봐 이렇게 보면서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느리거나 혹은 전류보다 전압이 90도 빠르다고 할 건데 보통 우리는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가 느린지 빠른지만 볼 거니까 전압보다 이쪽으로 가면 느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류가 느리니까 느림, 그래서 이것을 늦을 지자를 써서 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딱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L이라고 하는 것을 회로로 봤을 때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지만 L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뒀을 때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전압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압을 VL이라고 두고 보는 거죠. 근데 이때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전압이 인가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교류 전압을 이렇게 놔두면서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한번 이렇게 흐른다고 보면 이때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VL이라고 하는 전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확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흘러서 전압이 발생하는 거니까 얘가 여기에 L에 걸리는 전압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로를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세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